프랑스 박물관에 이제 도서관에 있던 이제 저 직지에 대한 이제 것을 봤더니 아주 그냥 보관을 잘 해놨더라고요. 문 닫아버리죠. 네. 그렇게 이제 돼 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이제 강의 이제 PTP입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어떤 걸 할까 이거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 불어라고 하는 것은 봉주르 외에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자체를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다들 이 직지에 대한 것을 서지 쪽으로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백기 씨가 스님이 웬만하면 욕심을 버리시죠? 이러면서 내가 깨어있던 거예요. 다들 이 서지만을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 1존, 2존 이러니까. 그래서 철학과 사상으로 가야 된다.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스님인데 똑같이 후민정음을 국가도 문화유청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백기 씨도 자기 거라고 하고, 조영원 씨는 자기 거라고 그러고, 광흥사댁은 사파전이잖아요. 이러니까 똑같은 이 서지에 대한 이걸로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훈민정음을 연구하다 보니 어떻든 나는 한글을 세계 공통 문자로 만들어야 한다. 미래는 어떻든 뭐 로마자로 이렇게 뭐 다들 세계 식민화 정책을 하면서 뭐 영어나 불어나 뭐 스페인어나 이렇게 이제 세계가 많이 언어들이 이제 이 문자화되고 이제 식민지화되고 이랬었는데, 우리 한글이 미래에는 분명히 이 세계 공통 문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철학으로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다 보니 직지가 이제 사실은 여기서 훈민정음뿐만 아니고 직지도 훔쳐갔다 이 생각을 가져서 직지에 대한 관심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종단에서 직지를 이제 또 번역도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저는 봤더니 이걸 프랑스인들한테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전달을 하려고 몇 번을 고민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글로 한다고 그러면 한자인데다가 한자를 또 뭐 한글로 번역했다가 한글에서 불어로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복잡해서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직지, 바로 손가락 진짜 가리켜서 알리는 게 바로 직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직지심체 요절이고, 그 정확한 것은 불조, 부처불자 조사자, 부처와 조사의 직지, 바로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처럼 심체, 마음에 요달된 이 깨달음의 내용을 절약해서 만드는 게 직지심체 요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현듯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시무도 아시죠? 시무도 우리 압니다. 저도 압니다. 예, 그 모든 우리 사찰이나 이런 데 큰 사찰들을 보면 벽화로 이렇게 그려진 게 시무도가 있습니다. 그 시무도를 설명을 하면 딱 맞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명상을 그래서 한국에서 일부러 또 그 경세를 하나 사갔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서 일어나는지 하면서 이제 명상을 탁 시켰죠. 하고 이제 명상을 한 1, 2분 딱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찾아봤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용히 있잖아요. 자, 이제부터 마음을 찾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그 이전에 이제 서론 약간 이제 뭐 해서, 사실은 이 직지 때문에 내가 이 반대편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런데 이제 이 직지를 지금까지 잘 보관해서 너무 나는 감사하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 이제 이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다시 이걸 반환하는 것을 관심들을 많이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직지가 프랑스에서 만약에 이 도서관에서 보관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6.25라는 것도 겪게 되고 많은 어떤 그런 혼란기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 없어졌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관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쪽에서도 얼굴이 밝아지면서 호응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서서히 이제 이 시무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첫째 이제 이 마음을 찾으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바로 소를 비유했고, 찾을 심자 소자,
마음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그림으로 원래는 파로 되어 있다. 과감 선사께서 이 희무도를 10가지 그림으로 다시 더 추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를 찾으러 동자가 이렇게 간 거예요. 산천 초목을 이제 헤매었는데 이제 견적 발자국 적자 소의 발자국을 봤어요.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고 수행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마음인가 하고 오만 망상거리가 다 들어요. 그 중에 이게 마음인갑다 싶은데 그것도 또 마음이 또 이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견우 소 뒷공무니를 봤어요. 이제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소 뒷공무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를 이제 찾아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구 소를 이제 잡았어요. 이제 이 야생에 있는 소를 뿔을 잡고 길을 들이기 시작.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뭐 마음이 어떨 때는 화도 나고 진심 화도 나고 치심 어리석음도 마음도 있고 욕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오용락 재색 식명수 재물욕 색욕 수면욕 모든 오용락에 우리가 끄달려서 이렇게 밖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이게 이제 탐진치 삼독도 어느 정도 내려놨다. 앉아서 보니까 이렇게 점검이 되는데 조금 더 가보니까 이놈은 이 욕심이 끝난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이제 그 북극도 또 올라오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구 이제 소우자 이제 길들이 목자 가축 목자 소우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길을 들이는 거예요. 이제 다 이제 하다 보니 소의 그림이 이렇게 보면 한쪽은 반은 흰소고 반틀은 이제 누렁소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마음을 다 잘 잡았고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네 밖에 가서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화날 일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반으로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우기가 완전히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이 흰소가 이제 다 내가 마음을 다 깨달음을 얻고 어느 정도 된다 보니까 이제 집으로 이제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이제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구멍 없는 피리 하면 소리가 나요? 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그 틀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 마음의 소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관점만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내면의 어떤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망우전인 집에 와서 원대에 왔더니 소도 없고 자연이 있는 그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누구마 이제 완전히 이제 이론상으로서 깨달음을 이제 완전히 구경각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직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직지라는 것은 직지 과거의 7불 부처님으로서 7불부터 해서 부처님 그 다음에 28대 조사스님까지 깨달음의 내용에 대한 개성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온각경이나 이런 비유를 해놔서 만들어. 그 다음에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부터 쭉 우리나라까지 오는 79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의 이제 내용을 이제 선방에서도 거의 서양에서 말하는 바이블과 같이 이렇게 쓰는 이 선방에서 쓰는 경전이 아니고 이제 신신명이라고 있다. 그게 이제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인데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도라는 것은 지도문안이여 유언간택하니 단막증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이 내용을 가지고 도라는 것은 깨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이 일반적인 도라고 하면 어떤 이상적인 꿈이 있고 극락의 천국을 찾는 이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길일 수도 있고 모든 길을 다 얘기하는 것이다. 이 도라는 것을 깨치는 건 어렵지 않아. 다만 간택하는 것. 좋아하고 미워하고 선택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내가 가장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래서 그 간택함만 놓아버리면 통연히 들어갈 뿐이다. 우리가 파도가 일렁거릴 때 바닷물을 보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번뇌망상이 수없이 줄 끓듯이 하는데 나의 본 성품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바로 잔잔해지면 호수가 잔잔해지면 깊은 바다에 우리의 심천에 있는 마음의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쫙 했더니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조금 이제 와 닿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수를 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설명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인쇄 문화에 대한 이제 이 우리가 이 직지라는 것 세계 최초 현존하는 직지 심처의 요절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 최초를 좋아한다. 최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직지 신경도 그렇지만 우리가 무구정강 다나이도 우리 이 세계에서 목판본 세계 최초 금속활자다 이렇게 모든 인쇄 문화나 이런 것들 발달 과정을 보면 종이를 만들고 있는 이 중국에서 왔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는 게 있었고 이 직지심체 요절보다도 약 그 300년 먼저 있는 1234년에 상정예문이라는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남명상도 중도가라는 것들도 그 이전에 이미 문헌적으로는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어느 이제 교수가 저한테 질문해요. 근데 왜 이 구텐베르크에 있는 이 성경보다 우리 직지가 더 이제 이게 더 오래돼 있는데 서양은 금속활자가 발달됐는데 왜 그렇게 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금속활자가 발달이 안 됐느냐 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설명을 해줬죠. 우리가 만약에 한글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쓰고 있었다 하면 그게 가능했었다. 왜 그러면 주조하는 그 과정이 엄청 일들이 많다. 뭐 이 밀라브로스 통해서 그걸 만들어서 샘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 과정이 엄청 힘든 것이다. 근데 발달 과정이 목판본은 만들기도 좀 더 쉬운 것이고 각하는 것도 쉽다. 각수들이 사찰이나 전부 다 사찰에서 모든 것은 목판본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이고 주조하고 어떤 그 셀을 담당하고 국가가 거의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서양은 이렇게 발달된 것은 아라비아 이 자체가 이 노마자 자체가 자원 모음을 이렇게 수많은 것을 가지고 주조해 놓으면 된다. 그래서 짜집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우리 같은 경우는 한자 문화권이니까 더 힘들었다.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 이 주조를 하면 한 책을 만들려면 전부 다 모든 주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어렵기 때문에 바로 서양과 동양의 차이였다. 만약에 우리 한글이었으면 자음모음을 수없이 많은 것을 해서 조합해서 바로 이 인쇄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차이가 있었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인쇄 문화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쭉 다 했죠.